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4월 8일 수요일 경제뉴스 1. 연체위기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어떻게 신청하나.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약 개인채무자가 연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최대 1년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이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누적,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으로 채무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 시행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현행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수출기업 위기에 무역금융 36조 플러스 알파로 돌파구.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출보험 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 원을 투입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력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에는 28조 7천억 원, 수출 선적전 보험에 가입한 모든 중소 중견기업들에는 1조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는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을 5조 원 이상을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3. 애플, 올해 OLED 아이폰 1억 대 생산 계획, 전년비 80% 증가. 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OLED 아이폰을 전년비 80% 늘어난 1억 대 출하할 예정입니다. LCD 아이폰은 36% 줄어든 1억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OLED 아이폰은 5,560만 대, LCD 아이폰은 1억 5,720만 대 출하됐습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신제품 4종은 모두 OLED 패널을 적용합니다. OLED 패널 공급망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아이폰 패널을 상당량 납품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사양이 낮은 제품에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OLED 최강자 삼성 디스플레이, 펀치홀 OLED 늘린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6,160만 장의 리지드 OLED 패널을 출하해 90.2%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에 오른 중국의 이디오의 점유율 4.9%와는 압도적인 차이로 격차를 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월 7만 장 규모로 펀치홀 방식의 리지드 OLED 패널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렉시블 OLED 패널에 적용했던 펀치홀 방식이 리지드 OLED 패널까지 확대되면서 중소형 OLED 시장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5. 화웨이 65인치 OLED TV 첫 공개. OLED 공급한 LG디플도 실적 개선 기대. 중국의 화웨이가 8일 첫 OLED 패널을 사용한 TV를 공개합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구매한 OLED 패널에 자체 개발한 화질 개선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자체 운영체제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화웨이가 OLED TV를 출시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 중에선 스카이웍스 콩카, 샤오미 등과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6. LG전자 2분기 실적 불확실성 커. 목표가 하향. 하이투자증권이 LG전자의 2분기 경영 실적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색 가전, TV의 해외 판매 부진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현재 84,000원에서 7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7. 올해 벤처 스타트업에 2조 2천억 원 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의 지원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자금난이 심각한 스타트업에는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천억 원 늘려 총 2조 1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중기부는 이번에 증액된 자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참가 경력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는 신한은행과 협력해 2천억 원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키로 했습니다. 추가로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신규 지원하는 자금은 4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벤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것에 대비해 벤처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8.
한경연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2.3%,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이 모두 역성장하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대내적으로는 생산 소비 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어 경기 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9. 삼성, 샤프, 화해 모두 LCD 패널 공급 재개.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로부터 LCD 패널을 다시 공급받습니다. 2016년 말 샤프의 거래 중단 통보 이후 끊어졌던 양사의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생산 중단 선언에 따른 패널 수급 불안 해소와 샤프의 적극적인 구애가 공급 재개로 이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10. 정부, 출장용 항공권 업무 의식비 등 3.3조 먼저 구매한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 피해업종 등에 대해 대출 등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엔 최종 구매자로 나서 물건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당겨 구매하는데 1조 1천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 비축이 가능한 물품 1조 원어치를 미리 사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건설 투자, 공공기관의 건설 장비 투자 등도 상반기 중 앞당겨서 1조 2천억 원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10일, 수소연료전지 해외 첫 기지, 중국 광저우에 세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 신설을 검토하면서 14억 내수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가 아닌 해외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이라서 기술 수출 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2월 10일 멈추는 타다. 카니발 1,500대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다. 8일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소카 쪽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에 쓰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500여 대를 여러 갈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대량 처분하고 임직원과 그 지인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주행거리 6만에서 10만 킬로미터의 더뉴 카니발 11인승 2019년 프레스티지 기준 평균 1,400만에서 2,300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13. 배민 지자체에 다 비켜 소상공인 제로 배달앱 뜬다.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배달의 민족을 대신할 이른바 제로 배달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이 정부 예산으로 만들려는 공공배달앱과 달리 배달앱 시장 독점의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이 기존 결제 IT 인프라를 활용해 내놓는 서비스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독점 상황에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높여 비판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 사태가 소상공인들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14. 체감 수입 반토막 배달의 민족. 라이더 지급액도 삭감.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에게 주는 수수료를 건당 1,000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배달 한 건당 라이더가 받는 금액은 지난해 11월 5,500원, 12월 5,000원대였으나 올해에는 평균 4,000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라이더에게 기본 배달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이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실시된 뒤 올해 들어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라이더들은 수입이 줄고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15. 삼성전기, MLCC 사업 수해볼까? 무라타, 일본 공장 일시 가동 중단. 일본 무라타 제작소는 일본 후쿠이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이는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의 주요 생산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무라타의 MLCC 생산 능력은 월 1,200에서 1,300억 개로 업계 1위라면서 후쿠이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짧지만 시장의 재고 수준이 낮아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MLCC 2위 기업인 삼성전기가 경쟁사의 공급 차질 이슈로 수혜를 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6.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인원 역대 최고 생계형 범죄 급증.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 역시 92,538명으로 전년 대비 13,359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 평균 24억 원, 254명의 보험 사기가 적발된 셈입니다. 보험 사기 적발자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18.4%로 가장 많았습니다. 17. 갤럭시 Z 플립 5G 모델, 올해 하반기 나올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에서 9월경 갤럭시 Z 플립의 5G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색상으로 카퍼 브라운과 다크 그레이 선택지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전략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에 이은 두 번째 폴더블 제품으로 6.7인치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접히는 플립 형태로 갤럭시 폴드 대비 휴대성이 용이하게 설계됐습니다. 18. 500대 기업 2분기 만기도래 회사채 15조 원 육박.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334개 기업 가운데 234곳의 지난해 말 기준 회사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300조 7,4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 가운데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37조 4,607억 원이었습니다. 또 연내 만기가 되는 회사채 중 39.4%, 14조 7,545억 원은 6월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 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유예, 오늘부터 신청 접수. 한국전력은 오늘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에서 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 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로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달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 은행별 제각각 초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하나로 통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시중은행들의 공문을 보내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 1에서 3등급을 충족하면 은행 자체 산출 신용등급 미달과 관계없이 이 상품을 공급토록 주문했습니다. 시중은행은 이에 따라 이 상품의 대상에 나이스 평가 정보 1에서 3등급을 추가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기준의 통일을 주문한 것은 각 시중은행별로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1에서 3등급 차주가 대출 대상이지만 정작 어느 기관의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8일 수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